1993년은 우리 바둑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한국 바둑계의 최고의 해라고 하면 1993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엔 세계대회가 많지가 않았지만 응시배, 후지츠배, 그리고 동양증권배, 단체전이라고 하는 진로배가 이해에 개막을 합니다. 진로배는 바로 지금 농심 신라면배의 전신격인데요. 한중일 3국이 참가하는 첫 번째 단체전 대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조은영 구단이 닷개미야 구단에게 주장전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이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전 우승을 했다는 것이 또 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단체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대회를 우승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응시배에서 5월 달에 서봉수 구단이 우승을 합니다. 이게 1992년에 시작했지만 결승전은 한 해 넘어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1993년에 서봉수 구단이 우승을 하고요. 그리고 동양증권배에서 이창호 구단이 또 우승을 하고 후지츠배에서 유창혁 구단이 우승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4대 세계대회를 모두 다 우승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은 돌아가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조훈현, 서봉수, 이창호, 유창혁이 다 한 가지씩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가 그 유명한 조서유의의 시대, 우리나라의 4인방 시대, 사천왕의 시대라고 하는데 국내 4인방이 세계 4인방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4인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좀 단어가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4대 천왕이라고 바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4대 천왕이 세계의 4대 천왕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창혁 구단이 우리에게는 우승하기 참 어려웠던 난공불락 같았던 후지츠배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바로 유창혁 구단의 전성기가 1993년에 시작이 되는데 이 해는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이 모두 전성기에 진입을 했어요. 이창호 구단은 단체전까지 포함해서 13관왕에 오르고 유창혁 구단은 이때 6단이었는데 무려 6관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창호 13관왕, 유창혁 6관왕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조은영 구단의 타이틀이 전부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은영 구단은 또 단체전에서 그래도 또 우승을 해줘가지고 자기의 역할은 또 충분히 했고 서봉수 구단은 뭐 타이틀 다른 거 관계 하나도 없이 응시배 우승한 거 하나로 또 주가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유창혁 6단입니다. 당시에 유창혁 6단 일지매라는 별명을 이 당시에 얻게 되는데요. 일지매 탄생의 비화를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혁 구단이 제6회 후지츠배에서 우승하는 과정 8강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 상대는 5월 20일 날 당시에 그 응시배가 끝났는데 5월 20일 날 서봉수 구단한테 대역전패를 당하고 좀 충격에 빠졌을 만한 그런 기사가 바로 오다케 히데오죠. 오다케 히데오는 1942년생이니까 이때도 연세가 50대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응시배 결승에 50대 때 결승에 오른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시대별로 60년대에도 잘 뒀고 70년대도 잘 뒀고 80년대도 잘 뒀는데 심지어 90년대도 잘 뒀습니다. 워낙 바둑이 깨끗하게 둔다 그래가지고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기풍이 있죠. 패가 잘 나지 않고 바둑이 지저분한 바둑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여러분들한테 바둑을 배우려면 누구의 바둑을 봐야 합니까? 그러면 오다케 바둑을 봐야 합니다. 이게 당시의 유행이었어요. 오다케의 바둑을 보면 아마추어 5단까지는 가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의 바둑은 보지 마세요. 막 이런 게 아주 유명했던 얘기예요. 자, 유창혁 구단이 후지츠배 8강전에서 오다케 히데오에게 대역전을 하는 멋진 바둑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초반에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덤은 5집 판. 그래서 당시에 해설한 기보를 보고 해설이 써있는 걸 보면은 지금의 인공지능의 해설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붙이고 당시에 유행했던 포석인데요. 걸쳐두고 이제 여기 정석을 펼친 다음에 여기 두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알파고 때문에 이게 거의 사라졌죠. 알파고는 여기서 어떻게 뒀어요? 똑같은 모양에서 이거 두고 손 빼잖아요. 여기서 안 두잖아요. 이게 알파고 바둑에서 나왔잖아요. 이세도라고요, 바둑에서. 그러면서 이제 요 정석은 거의 종말을 고하죠. 호구 정석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있는 수법으로 다 바뀌고 요거는 이렇게 둔 다음에 손 빼는 걸로 거의 정석이 귀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칸 두는 수가 안 나오죠. 여기 호구 칠 때는 한 칸이 아니고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뭐 다르게 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알파고가 우리한테 제시한 겁니다. 자,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이거 두고 자, 갈라쳤고 아주 뭐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유장한 포석이 되겠습니다. 벌릴 때 벌리고
그냥 다 이렇게 두 칸 벌리는데 지금 이제 밀었거든요. 유창혁 당시 6단인데 유창혁 구단의 바둑은 공격적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얘기를 이 당시에 듣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력이 좋아서 대마도 많이 잡았지만 공격으로 압도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바둑이 잘 나왔어요. 더군다나 그 방법으로 당시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이창호 구단에게도 잘 이겼습니다. 조은영 구단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 당시에는 뭐 완전히 물이 올랐을 때니까 지금 여기를 밀어붙이면서 정석 두 칸 벌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석점을 압박하는 그런 작전으로 나왔죠. 이거는 여기 둘 때 요거 바로 센터링 가서 이렇게 훑어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예, 이쪽에 지금 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돼서 자연스럽게 벌리면 되는 걸 갖다가 굳이 먼저 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손을 뺐고요. 자, 한 칸 뛰니까 살아버렸습니다. 살고 이쪽을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5대5. 백도 잘 방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다케 구단의 바둑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깨끗하다는 것이 정평이에요. 뭐 일본 기사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 없이 오다케 구단의 바둑을 이렇게 포석 짜는 거에 기본으로 삼으시면 정말 바둑이 느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뒀는데 유창혁 구단이 이제 이걸 슬슬 공격할 채비를 차리는데 일단 집으로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이걸 공격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요. 자, 치받고 뜁니다. 뭐 공격 안 당하기 위해서 뭐 아주 그냥 유연하게 둔 거죠. 자, 3-3 지키고 이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일자 두고 요건 이제 낮게 있으니까 낮게 두진 않고 위로 갔어요. 자, 어깨 짚고 자연스럽게 한 칸 뛰고 요거 어깨 짚고 뛰고는 뭐 요즘 알파고도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니까 전혀 나쁘지 않죠. 그냥 이렇게 해서 5대5예요. 예. 바둑이 진짜 한참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게 중반으로 그냥 순식간에 넘어갔거든요. 여기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 이거 해두고 여기 이제 뚫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별 관계없이 이거 두고 여기 딱 붙였을 때 이게 단수치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한 70수 가까이 진행된 건데 요때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때까지 계속해서 5대5예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한 반집 정도 지금 뭐 좋을까 말까? 백이?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거의 뭐 지금 반집 승부로 나오거든요. 반집 승부인데 약간 백이 좋을까 말까.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포석에서 중반 가는 과정에서 서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한 시간은 3시간짜리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바둑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유창혁 구단이 대실수를 합니다. 대실수를 하면서 이기기가 좀 어려운 바둑으로 전개가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두고 이거 이은대까지는 잘했는데 문제는 여기를 붙이고 자 이제 그냥 다시 또 개가바둑으로 가요. 단수 친 다음에 여기를 입구자 뒀는데 이거 두고 나서 단수를 쳤을 때 여기를 이거 두고 붙입니다. 여기를 붙인 다음에 여기를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유창혁 구단이 이게 아주 잘 뒀어요. 붙인 수가.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젖히면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나와서 끊으면 요거 이제 요런 거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여기를 하나만 찔러 놓으면 돼요. 여기만 찔러 놓으면 이거 두고 끊는 순간에 여기 끊는 거하고 요거하고 맞보기니까 백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붙인 수가 통하면서 뭔가 바둑의 흐름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를 뛰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호구를 칩니다. 예, 호구를 치고 여기를 두니까 이거 단수를 쳤는데 이 수가 말도 안 되는 실수였어요. 이게 지금 여기 둘 상황이 아니고 여기 안 둬도 되는데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살아있는 돌을 갖다가 단수를 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수였어요. 이 수로는 무조건 여기를 갔어야 돼요. 여기를 틀어 막았어야 됩니다. 이쪽이 엄청 컸고 이건 진짜 둘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여기서 쓸데없이 이거 단수를 치는 바람에 바둑이 얼마나 나쁘게 변하냐면 이게 바둑이 이제 중반에서 종반 끝내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엄청 컸어요. 사실은. 자, 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요 장면인데 이거 좀 단수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씌우면은 지금 역전해가지고 우변에 붙인 수가 좋아가지고 역전해서 지금 한 집 정도 유리합니다. 65대 35 정도의 상황. 그런데 갑자기 이거 단수를 치고 이거 두고 예, 요 패를 쓸데없이 해요. 이거 지금 패 이길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이거 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여기서 패를 키웁니다. 이 패를 키운 수가 유창혁 구단의 진짜 이건 거의 질 뻔한 수. 예. 요거 두면서 이 바둑이 이길 수가 없는 바둑으로 변해요. 자, 요 장면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고집이 있으니까
이거 패를 갖다 쓸데없이 한 거예요. 일단 이거 둔 순간에 이미 불리해졌습니다. 원래 한 집 정도 유리했었는데 이 패 이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살아있는 모양인데 여기를 패를 뭐하러 해요. 여기 지금 200도 살아있는데 작잖아요. 이쪽이 훨씬 큰 거거든요. 이거 두고 따낸 다음에 이제 굴복을 시키려고 이제 패감을 썼어요. 백이. 근데 이거 당연히 밑으로 막아야 되는 건데 유창혁 구단이 이걸 붙입니다. 이 끊으려고 요쪽 돌하고 요쪽 돌하고 일단 끊어서 뭔가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살아있는 돌이에요. 백이 여기를 지금 패로 굴복시키고 이거 둬가지고 여기 끝내기까지 다 해버렸어요. 요거 지금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 살아있잖아요. 이때 진짜 여기를 단수를 쳤으면은 던졌어야 돼요.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따내는 거는 여기 지금 한 4집밖에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빵 따내면서 이거 살아버리면은 집이 없어서 졌어요. 무조건. 한 5집 정도 불려요. 이미. 지금 뭐 거의 덤 정도 불리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인데 이게 기적이 일어나려고 여기서부터 묘한 상황이 나옵니다. 오다케 구단이 유창혁 구단이 이제 흔들리는 줄 알고 요 패를 계속해요.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패를 일단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붙였는데 이 수가 완전 헛수. 아니 여기에 돌이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 있어야지. 이걸 뚫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뚫어놓은 다음에 붙이면 어차피 선수인데 이걸 먼저 뒀다가 흙이 이걸 넘어가 버려요. 이게 넘어가면서 바둑이 싹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었어요. 이걸 왜 안 따냈을까요? 이걸 따내게 한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이게 촉촉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치받으면 요거 단수 치고 흙이 이렇게 두면 사긴 사는데 요거 있는 거 다 선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따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이 그렇게 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어버리면 그만인데 안 따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거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이거 끝내게 한 다음에 여기 젖히고 갑자기 이거 젖히니까 여기가 한 점 잡으면서 다 연결됐죠. 그리고 요 백돌이 아직 못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 끝내기를 갖다가 흑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둑이 한 5집 이상 분리했던 바둑이 이걸로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오다케 구단도 너무 바둑이 좋아서 그냥 상대방이 무너질 줄 알고 뒀다가 찬스를 놓친 거예요. 자, 이 찬스를 놓친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상황이 이렇게 급변합니다. 자, 젖혔거든요. 그러니까 유창혁 구단이 지금 이길 확률이 오히려 8대2가 되면서 2집 반 정도 유리한 상황이 된 거죠. 무상기 젖히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둑은 그 중앙에서 반집 승부였던 바둑이 순식간에 한쪽이 완전히 5집 손해봤다가 다시 상대방이 한 7집 손해봤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휘청휘청한 거예요. 물론 이제 초읽기에 따른 그런 좀 실수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유창혁 구단은 너무 큰 실수를 했고 오다케 구단은 그냥 상대방이 무너지는 줄 알고 그냥 패만 따내다가 보면 이길 줄 알고 두다가 기회를 완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바둑을 유창혁 6단이죠 당시에 기적같이 반집을 역전승을 합니다. 반집 승리를 하는데 이제 4강전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8강전이 중국에서 했어요. 중국 기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세계대회 해외 로케 후지집에 해외 로케를 한 건데 4강전은 오사카로 갑니다. 오사카로 가는데 상대방은 아와지 슈조라고 당시에 이제 명인전 도전자도 되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일본의 기사입니다. 아와지 슈조와의 대국으로 바둑이 넘어가는데 그 바둑도 기가 막힙니다. 유창혁 6단이 이 후지집에 우승할 때에 얼마나 기적적으로 우승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바둑도 거의 기적과 같았거든요. 근데 오다케 히데요 구단이 당시에 응시배 5국에서도 서봉수 구단한테 기적적으로 졌는데 이것도 기적적으로 져요. 그러면서 오다케 구단은 사실상 이제 세계 바둑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요 1993년을 기점으로 오다케 구단은 회복을 못해요. 워낙 충격이 컸죠. 응시배 패배 그리고 이 후지집의 패배. 이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20대의 유창혁 그리고 10대의 이창호의 시대가 열리고 중국과 일본은 아직까지 20대의 기사가 활약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고 중국과 일본은 아직 비전이 없는 그러니까 세계 바둑계가 완전히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게 1993년입니다. 유창혁 6단에 정말 험난했던 후지집의 도전기 우승 도전기 4강전 경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